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국방TV의 시큐리티 뉴스에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건함 능력 그리고 건함 계획 이런 것들이 바뀌었어요. 미국이 원래 2040년대 중반까지 350척의 수상 전투함 또 여하튼 전투함을 가지기로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더 많이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조선 능력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동맹국을 활용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완전히 힘을 받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가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FA-50 전투기 지난번에 폴란드에 48대 팔려서 대박을 쳤죠. 그리고 곧 이어서 말레이시아에 18대 플러스 18대 아직 추가 18대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 FA-50이 다시 유럽에서 초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국이 챌린저3 전차용 트로피 능동방어장치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부터 영국이 밥콕 조선소가 있는데 미국의 HHI와 미국의 핵 잠수함 해체 사업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졌다고 해요. 이게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 첫 번째 미국의 조선소 건함 능력 이런 것들과 다 연관되는 겁니다.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차 종주국 영국의 차세대 전차 챌린저3가 사실상 외국산 부품과 기술들로 완성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국방부가 챌린저3의 능동 방어 장치로 이스라엘제 트로피 시스템을 선정하고 시험평가용 트로피 세트를 구입하기 위한 2천만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JLTV와 버기카의 소형 레이더와 요격수단을 통합해 높은 기동성으로 야전 반공 능력을 발휘하는 미 해병대의 메디즈 시스템이 본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메디즈는 기관포, 기관총 또는 스팅어 미사일의 발사기나 드론 제머를 탑재한 마크1과 RPS-42 소형 레이더와 지휘 통제 장치를 갖춘 마크2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미 해병 연안 전투연대의 핵심 방공 장비로 대량 배치될 예정입니다. 역행을 거듭하고 있는 러시아가 행사용 또는 전시용으로 전국 각지에 남아있는 T-34 전차를 복원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위해 라오스 등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전장에 T-34 전차가 정말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작전에서 병력 수송과 환자 후송 임무를 수행하며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M113 장갑차가 또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공여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800대가 넘는 물량이 넘어갔는데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이 자국 잉여 물자와 대외 구매 등의 형태로 대량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조선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이 최근 퇴역 잠수함을 민간업자에 위탁해 해체 및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밥콕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밥콕이 미국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 수주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영국 탱크라고 하는 것을 사상 처음으로 만든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전차의 종주국이죠. 태권도의 종주국은 한국, 농구의 종주국은 미국. 그래서 농구 미국이 제일 잘하죠. 태권도 한국이 제일 잘하죠. 종주국이니까. 그런데 전차라는 것을 영국이 처음 만들었어요. 마크1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물탱크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름을 탱크라고 붙였어요. 1차 대전 때 독일의 참호를 넘기 위해서 하도 기관총 쏴야 되니까 만든 게 탱크인데 그 영국 그리고 또 여담으로 또 이런 식으로 차체와 포탑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의 탱크를 제일 처음 만든 건 프랑스입니다. 르노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아무튼 이 탱크를 처음 만든 전차의 종주국인 이 영국이 군사력이 완전히 쪼그라들다 보니까 이 정도 군사력 가지고 전차 많이 필요해 해서
150대 정도의 전차만 가지기로 했고, 지금 있는 챌린저 2 전차, 이거 말고 새로운 전차 개발할까 하다가 뭐 돈 들잖아 해서 그냥 이 챌린저 2를 대폭 업그레이드해서 챌린저 3로 만들기로 합니다. 그러면은 영국에도 BAE 시스템 등 방산회사가 있는데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독일에 맡겼어요. 독일이 이 영국의 챌린저 2에서 차체만 빼고 완전히 포탑, 사격 통제 장치 뭐 이런 거 주요 부품 전부 다 독일에서 다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결국 능동 방어 장치도 이스라엘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천만 파운드어치 구매해서 이거 가지고 계속 테스트하고는 그럼 어떤 각도로 여객탄이 날아간다? 이거 테스트해서 이제 이 포탑 설계에 적용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APS 능동 방어 장치는 이스라엘제, 포탑, 사격 뭐 모든 부품은 독일제. 영국의 전차 종주국은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게 되네요. 씁쓸합니다. 미 해병대가 이동식 야전 방공 시스템 마디스라는 것을 정규 양산하고 시작했는데 이 두 종류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슈터, 여기는 센서 플러스 슈터 같이 붙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야전에서 원래 미 해병대가 이제는 완전히 전술 전략 개념을 바꿔서 중국의 함대를 경멸하는 이런 네메시스 체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 지대한 미사일 쏘는 그 부대들을 적의 드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런 임무를 가지게 되겠죠. 이제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완전 드론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대든지 드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제는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자, 우리도 빨리 해야 됩니다. 와, 많이 보셨죠 이거? T-34 전차. 6.25 때 우리 서울을 짓밟았던 바로 그 전차죠. 6.25. 언제적 6.25냐? 70년 넘었죠. 예. 2차 대전 때 활약했던 소련의 전차입니다. 원래는 이제 초창기, 대전 초창기에는 76mm 전차포를 가지고 있다가 독일이 뭐 판터, 티거 이런 거 만드니까 76mm 가지고는 기스도 안 나죠. 그래서 85mm로 업건 한 게 이제 T-34 전차인데 북한은 처음부터 85mm 전차포를 썼어요. 지금 러시아 도시마다 가면은 뭐 그냥 동상 비슷하게 조형물로 세워놨죠. 그런데 지금 화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T-34 이걸 끌고 와서 화력 지원용으로 쓰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기동해서 주력 전차 이게 아니고 화력 지원 포로 쓰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러시아가 지금 현재도 T-34를 주력으로 쓰고 있는 라오스에 가서 주력으로 쓰고 있으니까 부품이 많겠죠. 거기 가서 부품을 끌고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품을 끌고 모으고 있다는 건 T-34를 전장에 투입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뭐 2차 대전 때 쓰던 스탈린 전차까지 전장에 등장한 마당에 이것도 뭐 충격적인 상황은 아닌데 야 6.25 때 우리 서울을 짓밟았던 그 전차가 21세기에 끌고 모아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정말 얼마나 처절한 상황인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데 베네룩스 3국이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이 돈을 또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M123 장갑차 한 100대 이상을 추가로 좀 주자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이 M123 장갑차가 한 800에서 1000대 정도 들어있다고 해요. 뭐 사실 뭐 방어력 약하고 큰 능력은 없죠. 그래서 이 중기관 총도 옆구리는 뚫리고 뭐 지금 이 보병 전투 장갑차에 있는 30mm 기관포 완전 박살나버리죠 이런 거. 그래서 전투용으로는 쓸 수 없지만 수송용으로는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일단 소총탄은 다 막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옆으로 세면 우리 한국 육군에 K-21을 장비한 일부 사단들 빼고 대부분의 기계화 부대들이 이 K-200, 요 M123 요거를 조금 업그레이드한 게 K-200 아닙니까? 그걸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하면서 쓰고 있죠. 완전히 그냥 시대 역행하는, 완전히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짓입니다. 그거 보병 전투 장갑차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보병 전투 장갑차는 이제 보시다시피 적의 대전차 무기에 방어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방어력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용, 보병 수송용, 일단 소총탄을 방어가 되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데 추가로 100대 이상이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장을 보면 이 M123 눈에 잘 안 보여요. 그 말은 아직도 한 1000대가량 줬다 하는데 잘 안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투입될
예비부대가 아직도 건재하게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조선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도크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 들어가면 도크 하나 차지하고 있죠. 몇 년 동안. 그래서 도크가 없다 보니까 뭐 해체도 못하고 창전비도 못하고 건조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신조함 건조가 아니고 해체니까 이거는 현재 있는 미국의 그 존스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해외에 맡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영국의 밥콕 조선소 핵잠수함 아스투드급 이런 거 만들어 봤으니까 여기와 조인해서 미국의 퇴역 잠수함 해체 이걸 외주를 좀 맡기자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참 미국 조선업 처절합니다. 그 처절한 거 우리가 좀 먹어야 되겠는데 지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특정 이슈에 대한 주류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고 정부 기관에서 관련된 기밀 자료들이 유출되거나 공개된다는 것은 해당 이슈가 조만간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양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건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한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급격한 해군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된 것보다 많은 수의 전투함을 획득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담은 기밀 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유출돼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복수의 미국 언론들이 현지 시각 7월 18일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각 부처에서 함께 작성해 의회에 제출된 전투함 전력평가 및 소요 2022 문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 해군의 가용 전투함은 299척으로 현재 국가 안보 전략을 이행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300여 척 미만에서 유지되고 있는 전투함 전력을 오는 2045년까지 350척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의회에 보고한 문서를 통해 목표 수량을 381척 이상으로 늘려 잡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미 해군은 마이클 길데이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와 2040년대 미 해군에는 350척 이상의 유인 함정, 150척 이상의 대형 무인 수상 및 수중 플랫폼, 3,000대 이상의 항공기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미 해군의 함정 획득 목표가 당초 계획보다 31척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해당 문건이 지난 6월 20일 의회에 제출된 기밀 보고서가 맞다고 밝히며 해당 문건에서 언급한 381척의 선박에는 무인함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건함 계획은 지난달 유출된 미 해군 정보국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안보 상황 때문입니다. ONI는 해당 보고서에서 2025년에 미국과 중국의 전투함 숫자가 287대 400, 2035년에는 305대 475로 벌어질 것이라며 중국 해군의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향후 20여 년간 미국이 퇴역 함정 포함 100수십 척의 신형함을 건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의 건함 능력은 수상 전투함 3, 4척, 잠수함 2척에 불과해 조선 산업 인프라를 크게 확충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이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난 2월 해군 건함 사업 총괄 책임자를 한국에 보내 한국에서 미 해군 군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갔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 건조 능력을 가진 한국, 이제 자유진영의 무기고에서 자유진영의 조선소까지 역할을 확장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야, 미국이 이 상업용 조선이 안 되다 보니까 조선업이 그냥 다 문 닫은 거죠. 뭐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 세계 랭킹 1위, 또 중국이 2위, 뭐 일본,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이 아시아로 조선업이 다 몰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자 2045년까지 350척 건조해야 돼 라고 쭉 해오다가 지금 유출된 보고서 보니까 381척, 31척을 더 늘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2045년까지 31척 늘린다면 지금 23년인데 앞으로 20년 동안 1년에 1.5척을 더 지어야 돼요. 군함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1.5척 더 지으면 되지. 왜? 우리는 조선소가 일감을 안 줘서 탈이지. 인프라가 엄청나니까. 근데 미국은 1.5척 토크가 없는데 어떻게 해?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신조함 80여 척, 그리고 퇴역하는 거 대체하는 대체함 해서 100수십 척을 앞으로 20년간 지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도크가 없다. 그러면 또 그것만 있냐? 아니죠. 창정비하는 거, 또 해체하는 거, 원자로 교체하는 거, 뭐 이런 거 해서 이 도크 소요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럴 능력이 되냐? 없죠. 또 항공모함, 지금 니미츠급 이제 퇴역 들어가는데 그 항공모함 한 척 지으려면 도크 하나 아주 오랫동안 몇 년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나서야 된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존스법, 이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는 법, 이것만 이제 개정되면 우리 한국이 다 쓸어올 수 있는데, 자, 미 해군이 이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을 대량 건조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시큐리티 뉴스에서도 알려드렸는데 이거 원래 척당 10억 달러 정도에 만들려고 했는데 가격이 좀 올라서 12억 달러 이상으로 가격이 폭증한 겁니다. 그리고 기간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 도크가 없으니까. 이런 거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10억 달러 미만에 만들죠. 이 정도는. 그런 거 우리가 가격 할인해주고 시기 당겨주고 해서 완전히 그냥 조선업을 석권하는 이런 우리 한국이 되자라는 건데, 이런 이 미 군함, 그 다음에 전투기 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발 안보 위협이 심화되면서 루마니아가 대대적인 군사력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에서 K9 자주포 53문 구매 관련 기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FA-50 전투기 도입 이야기가 나와 주목됩니다. 루마니아는 나토 동부 방공작전과 흑해 주권 수역 보호를 위해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투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염가에 구매할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 대량 구매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7월 19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같은 견해는 루마니아 현지 시각으로 7월 18일 보도된 루마니아 고위 정치인의 발언을 바탕으로 나왔는데요. 해당 정치인은 루마니아 공군의 전투기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전투기 추가 도입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발언의 주인공은 루마니아 제1야당 부대표이자 하원 국방위원인 니쿠 팔코이 의원인데요. 그는 노르웨이에서 구매한 F-16 전투기 32대가 도착해 F-16 전력이 49대 체제가 되더라도 이 전력으로는 온전한 영공 방어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루마니아가 영공 방어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고 나토의 일부로서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110에서 120대 이상의 전투기가 필요하며 2030년대 이후 F-35 전투기가 도입되더라도 이들과 함께 운용하기 위한 현대화된 전투기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마니아는 2030년대 초 20에서 30여 대 안팎의 F-35A 전투기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에서 구매한 F-16은 AM형과 BM형으로 F-35 도입 후에는 퇴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항공 전력을 보완할 4.5세대 전투기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루마니아의 연간 국방 예산이 2023년 기준 80억 달러, 한화 약 10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인데요. 이 예산 규모는 2020년대 후반까지도 크게 증액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루마니아는 F-35나 F-16보다 훨씬 저렴한 4.5세대 전투기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FA-50은 루마니아 공군의 부족한 전투기 전력을 채워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가 시급한 IAR-99 고등훈련기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옵션인데요. 최근 한국, 루마니아 방산협력협의회에서 수출 언급이 있었던 FA-50, 과연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수출도 성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흑해 연안국 루마니아죠. 이 루마니아에 원래 F-16 전투기 17대가 있어요. 이것도 뭐 자기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포르투갈, 벨기에 이런 데의 중고 전투기를 가져왔는데 이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배치된 거, 기령 43년 정도 된 겁니다. 엄청 오랜 전투기죠. 그거 17대를 가지고 있고 또 노르웨이가 이제 F-35 사니까 거기에서 밀려 내려온 전투기 32대가 있어요. F-16. 그걸 도입하는데 그것도 1980년, 81년 이 어간에 배치된 전투기들이에요. 기령 40년 다 넘은 겁니다. 지금 도입하지만 중고를 도입한 거고 퇴역하는 걸 가져오니까 40년 넘은 전투기예요. 그걸 지금 앞으로 뭐 20년 쓰겠습니까? 뭐 얼마 쓰겠습니까? 10년 정도 못 쓰겠죠. 10년 써도 50년 넘은 건데. 그래서
루마니아는 지금 F-35를 도입하고 싶지만 그 F-35를 100대를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죠. 국방 예산 다 합해서 10조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 F-35 사도 뭐 열 몇 대, 많아봐야 24대 아니겠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지금 나토 국가로서의 뭔가 역할을 하고 자기네 영공 최소한이라도 지키려고 하면 100여대에서 120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어떡하냐. 앞으로 이거 몇 년 있으면 다 퇴역해야 되는데 지금도 40년 넘은 기령인데, 그래서 루마니아가 야 스텔스 어떻게 다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F-16 살까? F-16은 지금 얼마냐? 대당 1.3억에서 1.5억 달러, 1,600억, 1,700억, 1,800억 정도 해요. 이걸 루마니아가 F-35 하이, F-16 로우 해서 이거 뭐 한 5, 60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죠. 너무 비싸니까. F-16이 요즘 가격이 너무너무 올랐어요. F-35 이거 한 2천억 정도 하죠. 1.5에서 1.8억 옵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 2천억 정도 깔고 갑니다. 이걸 그러면 100대를 살 수 있을까? 못 사죠. 이거 아무리 많아봐야 24대, 저는 한 12대 정도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뭐냐? 자유진영에, 그렇다고 중국제, 러시아제 살 수 없죠. 중국과 러시아가 나토의 적인데, 그러면 자유진영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탈리아의 M346FA 있는데 그 M346FA는 초음속도 안 되고 너무나 전투기로서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폴란드가, 바로 위에 있는 폴란드가 이거 구매했고, 폴란드에 지금 정비센터도 개소를 했죠. 그래서 A사 레이더 장착하고 공중급유 장치 있으니까 공중급유, 나토 공중급유기들이 공중급유 해줄 거고, 그럼 작전 반경 더 넓어지고 A사 레이더로 100km 이상을 탐지할 수 있고, 또 이 기본적으로 링크 16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나토의 조기 경보기하고 데이터 링크 되죠. 그러면 나는 안 보여도 나토의 조기 경보기에서 데이터 받아서 암람 미사일 쏘면 여기서 유도해버리면 러시아 전투기 격추할 수 있죠. 이거 600억에서 700억. 어떻습니까? 팔릴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봤을 때 최소 48대 아니면 72대 팔리지 않을까 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오늘은 기쁜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